뭐.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손이 막 떨리는데. 이거 먹는 거 맞나요? 이걸 진짜 먹는 거? 입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2개 남았는데. 네,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구닥의 구닥입니다. 오늘 구닥의 실험실 9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 필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는 김지수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유스 의원의 김지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수 원장님은 굉장히 유명한 필러의 전문가세요.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 필러 회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A사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시면서 필러의 개발이라든지 교육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본인이 가장 자기 얼굴에 필러를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는 흔치 않은 의사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맞죠? 네.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시는 우리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필러란 얼굴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충전재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필러니까 채워주는 물질, 필러, 채워주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형수술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불편이 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러를 이제 선택하고 시술을 받으시잖아요. 정말 안전한 건지 또 효과가 좋은지 이만한 돈을 들여서 받을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아직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나온 키워드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필러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필러 시술, 통칭해서 필러 시술의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그 필러 자체의 가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필러 시술에 대한 가격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필러 시술의 가격의 기준은 없어요. 충격이죠.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저희는 충격이 아니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충격일 텐데 필러 값은 이게 과연 비싸다고 좋은 필러일까, 싸다고 별로 나쁜 필러일까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싸다고 뭐 그냥 저렴한 거 안 좋은 거 반대로 비싸다고 좋은 거라고 보기에는 좀 차이가,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생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얼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냐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사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거에 따라 또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특정 필러가 무조건 다 좋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또는 자기가 이제 필러들을 시술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런 경험으로 선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종류입니다. 필러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필러 제품 이름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필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나뉘게 되죠.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만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필러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훨씬 더 많은 수백 가지 종류가 필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성분에 따른 필러들의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필러는 되게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알사 필러라든가 뭐 제이 필러라든가 이런 어떤 필러들은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이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대중께서도 또 환자분들께서도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은 뭐예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생체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몸속에 원래 존재하는 성분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젤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필러 충전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생체 친화적인데 그만큼 몸속에서 생분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물 반응 작용도 가장 적고 또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효소제가 있어서 이걸 녹일 수가 있다는 것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 녹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칼슘 필러의 사용 용도는 히알루론산 필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다르니까 또 반응도 다르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쓸 거냐도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물성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필러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필러들이 이제 콜라겐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중합체, 고분자 중합체 필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필러들은 이제 콜라겐을 이제 계속 유도를 시키고 자기 조직으로 이제 좀 채워주도록 하는 이제 그런 필러들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살들이 좀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일타쌍피 필러. 아, 네, 그렇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또 할 수도 있고. 필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 상의하셔가지고 각자의 용도에 맞는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효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 어떻게 필러를 잘 써야, 필러 시술을 잘 해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잖아요. 결국 이 효과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는 곳을 만드는 게 이제 필러니까 사실 코가 낮아요. 그러면 코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면 채워서. 뺨이 꺼져 있다. 그러면 뺨을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하. 예. 뺨을 풍성하게. 필러로 이제 코를 세우고 싶다, 높고 예쁜 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필러를 선택하게 되나요? 미간 사이를 좀 더 높일 건지, 코끝을 좀 더 올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고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필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필러를 넣음에 있어서도 좀 단단한 필러를 넣어야 좀 아무래도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잡힐 수가 있고. 그럼 선생님 코는 단단한 필러를 쓰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잘 아시네요. 어디에 말랑말랑한 필러를 쓰시니까 기분이 제일 좋으시던가요? 뭐 요런 어떤 볼 같은 데 있죠. 요런 데는 좀 뭔가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하니까 이럴 때는 말랑말랑한 필러를 보통 이제 쓰게 되고. 과즙상 얼굴을 만들 때 약간 복숭아 햄처럼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복숭아 앞볼 필러 이런 말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 네, 이제 이런 데는 말랑말랑.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담으로 받아주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진지하면 재미가 없지만 이제 코는 또 말랑말랑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코 말랑말랑하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적당한 물성을 갖는 필러들을 잘 선택해서 필요한 곳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안전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필러들은 가장 많은 이슈가 과연 안전한 시술인가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환자들한테 그렇죠. 들어요, 그죠? 필러는 이제 겔이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가면 이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실명이라든가 피부 괴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특히 이제 위험 부위 같은 경우 코라든가 뭐 팔자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도플러로 보게 되면 이제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의 혈관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확인을 하고 피해서 이렇게 시술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러 자체가 유해하냐 좋으냐 아니면은 정말로 부작용이 심하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사를 했을 때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필러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럼 네가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뭔가요? 필러인데? 그냥 보내줄 줄 알았어요? 네? 저 맞으려고요? 저 맞춰주시려고. 이미 충분히 맞고 오셨죠? 아니 사실 좀 맞고 오긴 했는데. 사실 저희 방송이 고품격 의학 방송, 실험 실증을 위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 없었던 필러 먹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먹방이요? 이걸 먹는다고요? 네, 드셔야 돼요. 바르는 것도 아니고? 네, 바르는 건 해봤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가 될 물질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넣는 건 좋아했는데 이렇게 먹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세계 최초지. 그러네요. 딱 봐도 뭔가 말랑말랑 젤리 같은 게 보이죠.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 김 원장님. 이걸 진짜 먹네. 일어나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진짜요? 드셔야겠어요. 확실합니까? 절대 아니고요. 사실 이게
물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물 맛이거나 무 맛이거나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이게 사실은 약간의 마취제 이도케인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약의 쓴맛, 그냥 약의 그 쓴맛이 조금 나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대신 실험을 해드렸으니까 호기심은 충족하시고 우리는 안전하게 피부에 이제 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먹는 거는 권유 안 하시는 거죠? 별로 이렇게 뺨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오늘 구닥의 실험실 그랩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지수 원장님?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고 싶었던 궁금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필러도 맛있었고요. 네, 굉장히 척척 보습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치사하게 안 먹고. 네. 자, 오늘 구닥의 실험실 그랩에서 필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김지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피부에 대한 궁금증 저만의 방식으로, 구닥만의 방식으로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닥은 구독입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금방 다시 올 거야.